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 건설 면허를 따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묻죠. 어떤 전문 건설 면허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종 면허요? 전문 건설 면허요? 그게 하나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실상 전문 건설 면허라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문 건설 면허가 있는데 그것들이 업무 공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면허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전문 건설 면허에는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토공사업, 석공사업, 그 밖에 등등등등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면허가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건축을 할 거면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금속구조 일을 하신다. 금속구조물 창원시 공사업 면허를 따셔야 하는 거예요. 전문 건설 면허라는 걸 하나 따면 전문 건설을 싹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문 공정 중에 해당되는 면허를 따셔서 그에 맞는 업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들도 있으시겠죠. 그걸 우리는 등록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드릴 등록 기준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이 회사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 자본금이라는 것도,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따고자 하는 면허의 업종에 따라서 최소로 갖고 있어야 될 자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 면허를 내고 싶다?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신 거고, 만약에 철강제 설치 공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법인은 7억의 자본금,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면허를 내시면 14억의 자본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도 어떤 걸 따냐에 따라서 준비하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필요 서류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자본금이 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죠. 근데 나 자본금 있어요 라고 해서 자본금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증빙 서류가 우리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말 그대로 회사에 돈이 얼마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튼실해서 면허를 더 내도 되는지, 또는 뭐 이미 건설 면허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금 외에도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우리가 따고자 하는 면허의 자본금만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어떤 면허를 따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면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은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우리 회사 내부나 아니면 기장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회사 거를 내가 평가해서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가 문제 있다고 보고서를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보고서고요. 이제 저희 해솔에서도 당연히 이런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보고서를 발급하다 보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서 발급만 딱 해드려도 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채워 넣으셔야 될 부분이 많은 회사도 있어요. 저희 해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 부족한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준비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안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031-698-2316 해솔 C&I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등록 기준은 공제조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건설업이라는 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뭐 뚝딱뚝딱 잘 해놨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위험도에 대비해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을 받아야만 면허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보증을 해주는데 그냥 너네 건설업체니까 우리 보증해줄게. 이런 공제조합 없겠죠. 여기 뭐 이렇게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내가 너희 회사를 보증해 줄 테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토대로 우리가 보증 업무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허를 발급받냐에 따라서 넣어둬야 될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면허별로 54자, 51자, 구자 수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한 구자당 금액이 약 93만 원 또는 뭐 9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원 면허를 내신다. 그러면 54자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되니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5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같은 경우는 81자를 넣어야 하니 약 7,500만 원의 금액이 될 것이며 나머지 것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곱하기를 하신다면은 넣어야 될 보증금이 계산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증금은 우리가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는 이 공제조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회사 보증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확인서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면허를 접수해만 하는 거고요. 이후에 면허 접수가 완료가 되면 이 보증금을 토대로 하자 보증이든 계약 보증이든 각종 보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면허 발급받고 나면은 넣어놨던 5천만 원 빼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2년 동안은 아예 입금됐던 금액을 출금하실 수가 없고요. 2년이 지나야 융자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 가능합니다. 말이 융자니 당연히 이자를 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처음 준비 단계에서는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등록 기준이죠. 바로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의 경우는 말 그대로 기술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술자는 어떤 면허를 내시던 간에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시는 상시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기술자가 개인 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시는 근로자여야 된다는 게 제1원칙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직원 5명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로 인정되려면 기술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서 상시로 일하면서 자격증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자격증은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격증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실내건축공사분 무슨 면허가 되고요, 무슨 면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설로 연락을 주시면 따시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서 가능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으로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요.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면허를 따시든 무조건 다 준비하셔야 되는 내역이고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적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조금해서 뭘 할 수조차 없는 곳이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사진도 다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 안에는 누가 봐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전화, 책상, 인터넷, 의자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돼야지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주거용이라던가 아니면 임업, 어업용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사무실처럼 해놔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록 기준으로 바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모든 건설 면허를 낼 때 필요한 건 아니고요. 특정의 면허들이 있습니다. 철도궤도라던가 준설, 수중, 그다음에 여기 가스 시공업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면허를 내시려면 각각의 장비가 필요하신 거고요. 이 외의 면허 같은 경우는 장비는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네, 이상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전문건설업은 말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시고자 하는 면허를 정하신 후에 해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